간만입니다. 더쇼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 그리고 반도체 모두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해준 적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미국 월가에서는 1년 중 첫 5거래일 또는 한 달간 주식시장 실적이 1년 전체가 좋을지 나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1950년 이후 첫 5거래일 주가가 오르면은 S&P가 그의 플러스로 마감할 확률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첫 5거래일이 지났고 각 지수별로 모두 첫 5거래일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통계가 맞다고 하면은 올해도 전체 지수 모두 플러스가 될 확률이 크다. 요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런데 연봉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플러스긴 해요. 그런데 요런 마이너스인 연도가 올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바로 투자를 하기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물량을 실어야 될 때는 언제나 조금 눌러줬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좀 낫고, 현재는 평단이 낮은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가되 신규로 진입하면은 약간의 좀 짧게 가는 단기 매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이 연봉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매수를 하고 연봉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때까지 홀딩을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챗 GPT한테 10년간의 데이터 대신 지금이 만약에 고점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상당히 좀 좋은 답변을 해준 것 같아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고점 이후 시장의 진짜 모습, 사람들이 상상하는 고점 이후는 계속 폭락, 기회 없음, 다 망함이지만 실제 고점 이후는 큰 방향은 애매, 변동성 폭증, 위아래 둘 다 큼, 기회는 많아짐, 방향은 사라져도 파동은 커진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럼 누가 돈을 버느냐? 추격 매매를 하지 않고 확신을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이더라. 너는 이미 분할 개념을 알고 포지션 사이즈 고민하고 이게 맞나라고 의심함. 이건 후반 장세에서 살아남는 사고 방식이야. 저를 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 이 챗 GPT가. 나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고점 이후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실제 패턴. 고점 이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방향을 맞추지 않고 구간을 먹는다. 한마디로 단기 매매를 하더라. 공통점 하나, 대박 생각이 사라진다. 고점 전에는 이번엔 몇 배, 사이클 끝까지 들고 가자. 고점 후에는 이런 생각이 없음. 이 구간에서 얼마나 안 잃고 먹을까? 단기 매매만 할까?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생존 확률은 급증함. 매매 빈도를 줄이고 확실한 날만 건다. 이게 중요함. 확실한 날만 건다라기보다는 확실한 구간만 먹는다가 더 정확한 말이겠죠. 고점 이후 시장은 매일 기회는 주지 않고 가끔 크게 움직이는 날이 있다. 고수들은 20일 중 3, 4일만 진입, 나머지는 관망. 손절은 짧고 목표는 현실적 또는 가만히 있다가 본다.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하는 약간 고점 언저리, 단기적인 고점 언저리에서 해야 될 매매법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멘탈 관리들 하시고요. 이번 주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단기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솔라에지 차트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는, 그래도 기준을 갖고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솔라이즈는 예시일 뿐이고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항상 고민을 하고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는 50일. 이제는 완벽한 중립이다. 개인적으로 중립은 아닌 것 같고 탐욕의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푸덴크롭션 0.70. 푸덴크롭션이 약간 올라간다는 것은 좋진 않은 상황. 내려가는 방향으로 꺾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은 드디어 올라왔네요. 샌디스크. 키움전사들은 항상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테슬라가 항상 1, 2위였는데 오랜만에 테슬라가 조금 내려갔다. 그러나 주간과 월간 순매수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1, 2위. 평시에는 항상 테슬라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테슬라가 1, 2위더라. 다른 것도 좀 골고루 좀 사세요, 키움전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월간 순매수에서 반도체 숏이 6위에 있다. 아까 반도체가 1월 달에 9%가 올랐다. 그리고 월간 순매수에서 반도체가 숏이 6이더라. 그것도 3배 반도체가. 키움전사들은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월가의 세력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주가를 올리더라. 반도체가 고점인 것 같은데 계속 좀비처럼 오르고 있네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드디어 은행, 증권사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것은 목요일 장전에 TSMC의 실적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장의 기대치는 우주로 승천하고 있다.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다음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네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유의미한 컨퍼런스가 된다고 하면 좀 오를 텐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저번 주 CES에서 엔비디아가 그다지 딱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번 주에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드디어 CPI 그리고 수요일은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1월 달에 안 할 것 같고요. 사실상 안 할 것 같은데 CPI가 뭔 상관이 있겠느냐. 솔직히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CPI와 PPI는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격은 있겠죠. 금리 인상을 막 한다. 이런 기조로 가면은 완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1월 2주차는 2%의 상승, 상당히 좋은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최고점 대비 1.6% 남았고요. 삼각 수렴 돌파를 했고 안드로메다 라인 터치, 이 검정색 선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맞고 떨어지고 여기는 돌파하고 이 인터스텔라 검정색 선까지 갔지만 그 후에 다시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돌파를 했지만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서 4월에 관세빔 왔었고요. 다시 한번 잘 오르다가 이렇게 또 돌파하고 최근에 한번 또 맞고 떨어지고 이 최상단 추세선을 가기 전에 좀 여러 번 맞고 떨어졌던 이 안드로메다 라인 터치를 했습니다. 최종 관문으로 가기 전에 좀 유의미한 저항에 터치를 했다. 그래도 일단 삼각 수렴을 돌파해 준 거는 괜찮은 상황. 최종 장기 빗가게 저항인 이 검정색 선까지는 이제 2% 남았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이 빨간색 선 월봉의 5선이죠. 5선을 이탈하면은 이렇게 슬퍼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 월봉을 아직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1월달이 5거래일 동안 올랐으니까 양봉으로 월봉이 유지되면서 월봉의 5월선을 지켜내고 있다. 고점 언저리긴 한데 상황이 좋은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꺼들었죠. 1429원 부근 이 주황색 선을 좀 지켜주고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을 때려박지 않는지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2평의 터치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캔들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2평을 확 무너지고 그러면은 2평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2평의 터치 맞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연기금이 다음 주에 또다시 움직이면은 맞고 떨어지게 되겠죠.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환율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 시장의 섭리에 그냥 맡긴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연기금 개입하면은 또 맞고 떨어지겠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차트상은 그렇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는 금요일에 크게 내리면서 21선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에서 약간은 그 기간을 뒤로 밀었다. 빅스가 내린다는 것은 일단 변동성이 줄어든다. 하방의 압력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빅스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주는 게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상태다. US100 나스닥 지수 지리한 삼각 수렴을 돌파를 했다. 그런데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로켓을 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제 겹겹이 남은 저항이 있다. 일단 1차 저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빗가게 최종 라인으로 가기 전에 항상 맞고 떨어졌던 이 두 번째 검정색 선 굉장히 자주 떨어졌어요. 맞고 그 라인에 현재 터치를 했다. 터치를 하고 또 맞고 떨어졌어. 살짝 아주 미세하게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또 관문인 거야.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저항의 연속이지. 아무리 우상향 하더라도 일단은 다음 주에 이 검정색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빅테크의 힘이 필요하겠죠. 어닝 시즌이 개막을 했고 그 어닝 시즌에서 빅테크들이 실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다. 그러면은 매번 저항을 받았던 이 검정색 최상단 빗가 그게 최대 오를 수 있는 나스닥의 한계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인 최대의 희망회로. 스파이는 최고점이고 다우지수도 최고점이고 반도체도 쌍봉이긴 하지만 최고점, 유럽 지수도 최고점, 코스피도 최고점. 근데 이 나스닥이 왜 이렇게 최고점이 못 됐을까? 상당히 아쉽고요. 최고점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최고점을 돌파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25년에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으로 자금이 너무 쏠리는 바람에 빅테크들이 시총이 너무 커져버렸다.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가 미세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21선 지켜주는 흐름이긴 하지만 미세하게 일봉의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21선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바로 밑에 121선 182달러 있고요. 121선 이탈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맞으러 가게 되겠죠.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도 121선 지켜주지 못하니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갔잖아요.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살려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좀 이탈하는 흐름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MVDS 엔비디아 1.5배 숏입니다. 엔비디아의 일일 변동을 마이너스 1.5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내려오고 있는 2평 맞을 때까지 트라이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최대의 트레이딩 방법은 중앙 2평 단기 매매로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내린다고 했을 시에도 단기적인 구간만 먹고 빠르게 나와야 되는 인버스 상품이고요. 테슬라는 425달러에서 좀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또 정확하게 지켜주고 금요일도 약간의 상승 빨간색 5일선을 회복해 준 것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나 아직까지는 이제 테슬라가 다시 상승으로 턴을 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일봉은 꺾여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은 내려오고 있는 21선 터치까지 여기서 일단 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좋은 상황이 오면은 재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거예요. 메인 상승 채널의 쌍단 저항 이런 흐름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좀 힘을 빼고 봐야 된다. 시장에서 이러한 주도주였던 힘을 좀 잃었다. 현재는 이제 반도체죠. 현재 채널의 상단 터치 메인 상승 채널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에서 그 상승 채널을 돌파해버린 거죠. 솔직히 여기서는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광기의 구간이니까 수익이신 분들은 부분 매도 다 팔아버리면은 다시 재진입을 못하니까 약간의 부분 매도. 속슬 같은 경우는 제 계좌는 이제 410% 10달러대의 평단이라서 이 정도에 좀 잘 산 거를 아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410%. 9달러짜리는 여기서 저 팔았는데 9달러짜리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팔지 말 걸 그랬다. 그러나 또 이러한 구간에서는 굉장히 더 잘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달러짜리를 또 한번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시.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팔고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싶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인데 아무튼 이 속슬은 상당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도를 할 때도 한방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한 절반만 털거나 한 20%만 털거나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20%라도 여기서 털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항상 방향 전체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분할로 대응해라. 매수도 분할이고 매도도 분할이고 지수 상품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속슬 같은 경우는 미친 변동성이니까 이 구간만 해도 10%의 변동성이다. 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부분 매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FNGS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넷플릭스가 좀 올라줘야 돼요. 넷플릭스가 지금 거의 수직 낙하 자이로 드롭을 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도 구글과 아마존의 최근 좋은 추세로 추가적인 급락은 하지 않고 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FNGU도 약간의 이제 내려오는 추세에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맞으러 가야 되는데 실패하고 또 떨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맞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빗가게 추세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또 맞고 떨어지는지를 보고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차트는 FNGS 본주로 봐야 됩니다. FNGU를 매매하시더라도 구글은 신고가니까 요거는 분석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신고가다. 좋은 상황이다. 마소는 굉장히 독특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일선을 이탈하고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가 다시 또 무너졌다가 다시 200일선 터치. 캔들이 21선에서 와리가리 하는 것은 단기 추세고 200일선 위에 있느냐 아니면은 200일선 밑에 있느냐 이것은 그 종목의 생사입니다. 생사. 현재 마소는 캔들이 200일선 밑에 있다.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빠른 시일 내에 200일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 21선과 파란색 200일선이 데드 크로스 21선이 파란색 200일선 밑으로 데드 크로스 되면 안 돼요. 추세가 안 좋다는 거니까. 현재 데드 크로스의 상태로 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상황. 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마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마소가 나스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전에
마소의 이제 실적 발표 때 이 볼린저 밴드 둥둥, 볼린저 밴드 둥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도하시라고. 볼린저 밴드 둥둥은 과학이다. 애플은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을 보여주고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 당연한 거예요. 애플을 단타를 치지 않은 이유는 애플이 뭐 하루에 2, 3%, 뭐 3, 4%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 둥둥인 걸 알고서도 변동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타를 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종목이었다면 단타를 들어갔을 거예요. 애플은 내릴 때도 아주 조심조심해서 내리고 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10%가 내렸다. 일단 이 빗가게 하단 지지라인은 좀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 정도의 레벨만 내렸다가 반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저번에 내렸던 빗가게 레벨까지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은 좀 나와줄 만도 해요. 근데 물론 저는 애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뭐 TQ를 갖고 있죠. TQ 나스닥 3배를.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상당히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마존 반등의 성공 말씀드렸잖아요. 이날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에서 유일하게 좋다. 상당히 좋은 상승. 그래서 너는 아마존을 갖고 있느냐? 아마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TQ를 갖고 있다. 3배로 추종하는 TQQ와 쏙쓰리 주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똥살똥 차트를 보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랑 빅테크 7 종목을. 메타는 오르긴 올랐는데 메타를 이렇게 포대에서 그냥 빼버릴까? 메타 2배를 들고 있어요. 매튜를 들고 있는데 메타 추세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반격의 채널을 이탈하지 말았어야 돼. 이때 좀 바로 대응을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질질 끌고 있다. 다음 주에 메타가 빌빌되면은 정말 포트에서 빼버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갭 상승을 했을 때 최상단에서 절반 매도를 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잘한 짓이다. 요 윗꼬리 캔들 요거는 뭔가 오류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간 적이 없었죠. 브로드컴 약간의 반등.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선전 없이 반도체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지수에는 중소형주가 많아요. 쏙슬의 구성 종목도 중소형주가 많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주면은 반도체 지수의 피날레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수남매의 장으로서 월가의 세력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중소형주만 미친 듯이 올리고 있다. 브로드컴은 현재 21선 이탈하고 21선 터치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터치 맞고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 지켜주고 21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브로드컴은 매수는 보류한다. TSMC는 상당히 좋은 상황.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 것이죠. TSMC의 과거의 실적 발표 상황을 보면은 실적 발표 후에는 항상 올랐어요. 항상. 거의 뭐 웬만하면은 그냥 실적 발표 후에는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 약간의 되돌림은 있더라. 되돌림은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승. 여기서도 되돌림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실적 발표 날에는 오르는데 실적 발표 날이 고점이더라. 참고만 하시고요. 하지만 기다리면은 다시 상승. TSMC의 실적 발표 패턴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요나라. 넷플릭스는 사지 마세요. 그냥 넷플릭스가 올라야 FNGU도 오를 테지만 차트가 전혀 오를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뭐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넷플릭스가 지수 상품도 아니고 내릴 때마다 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지지선이 지금 뭐 없어요. 얘는 지지선이 뭐 딱히 보이질 않는다. 여기 하나 있긴 하네요. 여기 뭔가 있어요. 여기 4월 관세 빔대의 저점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4월의 저점까지는 뭐 한 11% 정도. 이런 건 좀 안 되는데 넷플릭스는 지금 뭐 왜 이렇게 내린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반등의 어떤 신호 뭐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뭐 진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일부 좀 약간의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차트적으로는 쓰레기가 맞는데 슬슬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빨랑티어는 꾸역꾸역 좀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저도 로빈후드를 좀 갖고 있긴 한데 아직 크립토 시장이 반등을 시작해줘야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재미없을 수 있다. 이 삼각수렴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의 하단선은 111달러 정도 이탈하면은 대응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추세 하단까지 밀리게 되니까 UNH 201선을 미세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UNH의 약간의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내려주면은 한 335달러 부근 요 정도에서 좀 좋은 매수의 구간이 생길 것도 같다. 그리고 이제 대마 관련주인 CGC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틸레이 브랜드. 대마 관련주는 미국의 합법화 그리고 트럼프의 뭐 인터뷰 또는 발표 그런 재료들이 터지면은 한순간에 그냥 미친 듯이 간다. 변동폭이 굉장합니다. 때문에 크게 뭐 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포트의 0.1%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크게 들어가면은 좀 멘탈이 많이 갈릴 수가 있다. 틸레이가 차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더 20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 CGC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좀 이탈을 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라면 틸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랐다가 200일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 그런데 이제 대마 관련주들은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대마를 하지 않고서도 대마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포트에 작은 비중으로 트라이 해볼 만하다. 솔라이즈입니다. 금요일에 메타와 오클로의 계약 소식으로 에너지주가 프리장에서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 약간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모으다가 이렇게 모았어요. 분할 매수하다가 이 윗꼬리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눈에 좀 보여가지고요. 눈에 너무 이게 좀 되돌림이 보여서 그래도 최고점에서 익절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요.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추가적인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제 21선을 돌리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솔라이즈 좋게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기 때문에 크게는 하지 않고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201선을 돌리고 있는 흐름. 그리고 양자주를 보면은 아이온큐, 리게티, QBTS 있는데 차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정말 갈 게 없을 때 양자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양자는 지금 명확하게 흑자 전환이 되지 않고 미래의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례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자는. 그래도 한번 가면은 크게 한번 요동치니까 양자는 단기 매매로만. 그리고 중소형주 쪽 보면은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급등락으로 요동을 치고 있고 로켓랩이나 ASTS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추세적으로 완전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리스키한 상황이다.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그런 손절을 하더라도 그런 초단타 매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오로라 이노베이션,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이죠. 차트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200일선 밑에 있으니까. 그러나 200일선 밑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200일선 터치 정도, 그 정도를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1선이나 200일선 터치 정도, 뭐 이렇게 터치 정도 좋은 상황이 오면요. 그리고 또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때문에 오로라 최근에 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려오고 있는 121선,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이런 터치 정도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AURU 오로라 2배 ETF도 있더라고요.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로라는 지난 고점을 돌파를 했죠. 레버리지의 좀 괴리율. 그래서 2배 종목은 반드시 상승기에서만 해야 한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메인 상승 채널을 이탈하고 21선 이탈하고 다시 한번 21선 붙이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1선 붙이러 가는 흐름에서 여기서 리잭이 좀 명확하게 돼야지 이제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오는 마지막 파동이 일어난다. 돌파하면은 뭐 비트코인 신저점 가는 거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좀 재미없는 흐름. 무빙이 없어가지고 별다른 말을 할 게 없는데 지켜줘야 되는 선은 89K죠.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추세가 저점을 아주 미세하게 지금 올리고는 있어요. 올리고는 있다. 내려온다 했을 시 89K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게더리움도 똑같이 무빙이 없는 상태.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하게 2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40, 3040달러. 21선은 좀 지지 받아줘야 된다. 뭐 그뿐입니다. 지루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코인 관련 중대한 결정 이런 게 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중대한 결정이면은 뭐 또 선물, 롱 청산, 숏 청산 이런 건 하겠지 뭐. 별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는 한번 보여주고 죽어도 죽었으면 좋겠네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제 멤버십은 리딩방은 아니고 저의 매매를 관전하는 멤버십이며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예비군과 정규군은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 시청 가능하시고요. 멤버십 영상은 평시에는 기법 영상 위주고 이 변곡의 자리에서는 그때는 이제 멤버십에서도 자세한 시황을 다룹니다. 변곡의 자리는 전시의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요. 4월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 단기 물량 전체 손절을 하고 급락을 피했죠. 추가 하락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5월 3일 200일선 근처에서 모두가 200일선을 맞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주봉상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비유를 드렸고 재미는 없을 테지만 서서히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간다 말씀드렸고요.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8일 이때도 좀 위기였는데 추가적인 상승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TQ와 속슬
계좌 한 개씩 부분 매도를 실행할 때도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변곡의 자리에서는 멤버십 영상도 자세하게 올려드립니다. 평시에는 트레이딩 방법, 스킬에 대해서 올려드리고요. 장교 멤버십은 세배 레버리지 매매 일지,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주 스윙 투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UDT 멤버십은 여기는 전쟁이죠, 전쟁. 단기 매매, 초단타 매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차트 보는 방법과 수시로 시장 동향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시적 구독자방에는 1000명이 넘었다. 패스워드는 431. 더시적 구독자방은 으쌰으쌰 하는 방입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는 방입니다. 인베스팅 프로는 현재 55% 할인 중이고,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시저 링크가 있고, 그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15% 할인 추가 적용, 토탈 70%의 할인 기간입니다. 1월 25일까지고요.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investing.com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investing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의 탭으로 들어가면은 관심 종목을 추가할 수 있고, investing.com이 분석한 객관적인 공정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목표 레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investing.com은 기관의 뷰가 담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들어가 보면은 엔비디아의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프로 리서치입니다. 클릭해 보면은 PDF 파일로 엔비디아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목표 주가도 일자별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영어기 때문에 문서를 저장하신 후에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은 테슬라인데, 한글로 테슬라의 레포트를 읽어볼 수가 있다. 요거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한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투자 전에 알고 싶은데 리서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투자 리포트를 읽어봄으로써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서비스의 다른 기능을 보면은 프로픽 AI가 분석해주는 종목 분석이죠. 다양한 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종목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 보기를 들어가면은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밖에 데이터 검색기, 차트 분석, 스크리너 모두 종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워렌 AI라는 항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투자 시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네요. 현재 인베스팅에서는 55%의 할인된 가격으로 인베스팅 프로 서비스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할인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월 8,000원대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프로 리서치, PDF 보고서와 워렌 AI, 그리고 광고가 없고 적정 가치와 미국 시장에 대한 프로픽 AI 전략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값어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하여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가격 대비 효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나는 매일 내가 가진 모든 포지션이 틀렸다고 가정하고 대응한다. 폴 듀터 존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